안녕하세요, 세무사 이필입니다. 오늘부터 올릴 영상은 국세청에서 발간한 최고 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무관리라는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 사장님이나 법인의 대표님, 그리고 앞으로 사장님, 대표님이 되실 분들 대상으로 어떠한 세금 이슈들이 있는지, 주의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을 한번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이 자료를 받는 방법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글로 가셔가지고요, 최고 경영자가 알아야 할 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중간에 보면 국세청 참고 자료실이 있습니다. 참고 자료실 눌러주시고요. 그럼 맨 위에 최고 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무 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운을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로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페이지를 보시면은 이 책자에 목차가 나와 있습니다. 크게 4파트로 나눠져 있고요. 첫 번째 항목 같은 경우에는 세무 당국의 현재 방침, 그리고 앞으로 해나가겠다는 그런 내용이 적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항목 같은 경우에는 크게 5가지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는 경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세법 지식을 다루고 있고요. 기업 규모가 조금 큰 기업을 대상으로 좀 참고하실 만한 것들이 적혀 있고요. 17번부터 20번까지는 해외의 부동산, 해외의 계좌를 갖고 계신 분들이 참고해야 할 사항이고요. 21번부터 22번까지는 자녀의 회사를 거쳐서 일감을 주거나 혹은 사업의 기회를 제공했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보실 만한 사항이고요. 23번 마지막 사항 같은 경우는 코로나 지원책으로 상가 임대료를 인하하신 사장님들 대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파트는 이제 국가는 어떠한 세금을 부과하고 어떠한 혜택을 주는지 각 세목별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2021년도에 주유세법이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같이 한번 차근차근 보시겠습니다. 이 파트는 세무당국이 어떻게 국세 행정을 운영하겠다 라는 내용을 정리해 놓았는데요. 크게 보시면 이제 세무조사를 줄이겠다, 그리고 이제 각종 장려금 등을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홈택스의 기능 개선을 하겠다, 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항목 같은 경우는 자발적인 성실납세를 적극 지원하겠다. 부가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한번 봐보시면 거기에 이제 우리 사업장에 대해서 어떠한 것들이 문제가 되고 어떠한 것들을 첨부하셔라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어떤 그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신고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조사 관련된 사항인데요. 이 세무조사 같은 경우에는 불성실 사업자 위주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고 조사기간을 최소화하겠다라는 것이 세무당국의 방침이니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파트는 1번부터 23번까지 아까 세부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각각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세와 탈세. 이 부분 참 한 끗 차이인데요. 이 사업을 하시다 보면 현금으로 하면 10% 깎아주겠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제한이 상당히 많이 올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내가 10% 할인받아가지고 뭔가 이익을 보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손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금으로 하면은 증빙이 없잖아요. 증빙이 없다 보면은 만약에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의 경우에는 소득세에서 경비를 불인정받고요. 그리고 부가세 측면에서는 매입세 공제를 못 받습니다. 과연 무엇이 유리할지는 사장님의 판단이지만 세무 대리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적격 증빙 받으시고 부가세만큼은 나중에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유의하셔서 적격 증빙을 최대한 많이 끊으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업과 관련된 거는 아니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주택을 이제 인테리어 공사를 하시면 이제 큰 목돈이 들어가십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부가세가 사실 무시는 못 하거든요. 그래서 3천만 원에 10%면 300만 원인데 300만 원을 더 내고 적격 증빙을 받는 것이 유리하냐, 아니면 10% 할인을 받는 게 유리하냐 라고 했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증빙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양도소득세 관련돼서 지금 상당히 중과하겠다, 세율이 높다 이러잖아요. 양도소득 세율이 50%라고 했을 때 3천만 원을 경비를 넣는다 그러면은 약 1,500만 원 정도
세액을 줄일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뭐 세부적인 계산식 자체는 달라지겠지만 직관적으로 본다면 지금 300만 원의 부가세를 냈기느냐, 아니면 나중에 양도세 할 때 1,500만 원을 냈기느냐, 이런 부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부가세를 부담하셔서 증빙을 좀 갖고 계시는 게 좋다. 이 인테리어 관련된 사항은 참고로 이제 샤시라든가 보일러 교체, 이러한 자본적 지출 관련된 사항이니 일단 이 부분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현금을 송금하고 계약서만 있고 이러한 적격 증빙들이 없다고 했을 때 경비로 넣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사실 나중에 위험성은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소명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라도 좀 증빙을 갖고 계시고, 가급적이면 현금으로 주지 말고 계좌 이체를 통해서 증빙을 갖춰 놓으셔라. 가장 좋은 건 현금 영수증, 세금 계산서, 계산서를 꼭 발급 받으셔라. 일단 이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탈세가 무엇이냐. 탈세는 말 그대로 이제 가공 경비를 넣거나 아니면 자료 사용을 통해서 매출 매입 자료를 받는 거, 이런 것들을 크게 탈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프리랜서 분들이 가끔 이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아니, 다른 데서는 보니까 뭐 세금 100% 환급 가능한데 왜 당신네들 사무실에서는 왜 이걸 못 해주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1억 5천만 원의 소득이 있으세요. 근데 각종 증빙, 그러니까 카드 결제, 뭐 세금 계산서, 뭐 각종 영수증 등을 해가지고 증빙을 끄는 게 5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세금 계산할 때 이익은 1억 원이거든요. 그럼 1억 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소득세가 과세가 돼야 돼요. 근데 이러한 분들이 세금을 환급받는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거는 가공경비를 넣지 않는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안 걸릴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것들이 최근에 한 세무사 사무실에서 가공경비를 막 넣다가 한번 걸려가지고 이 프리랜서 분들이 전반적으로 다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러한 것들은 추천해드리지 않고요. 해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익이 있으면 세금을 내셔야 되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을 조금 갖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세금을 불성실하게 신고를 했다. 그럼 어떠한 불이익이 있느냐? 세금을 적게 신고했다. 그러면은 내일 세금의 10%. 신고를 안 했다. 그럼 20%. 그 세금을 내야 되는데 안 냈잖아요. 그럼 그 이자 성격의 가산세가 연 9.1% 정도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세금은 최대한 올바르게 신고할 것을 가급적 권해드립니다. 이 다음은 법인의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드리는 얘기인데요. 수익 금액을 누락시키거나 혹은 가공경비를 계상했다. 그러면은 법인세도 추가적으로 과세가 되고 추가적으로 대표자의 종합소득세까지 과세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가공경비 자체만으로도 이 법인세 한 번, 종합소득세 한 번, 이렇게 불이익이 발생이 되는 거죠. 자, 사적경비 관련돼 가지고는 대표이사가 쓰는 개인 돈을 이제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했을 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주말에 사용한 부분 혹은 뭐 개인의 차량을 이제 구입하거나 뭐 유지하는 데 썼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회사에 여유자금 있지 않습니까? 뭐 이익이여금이 쌓여 있다거나 그러면은 주주나 대표이사를 바탕으로 배당이나 상여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세금 부담 때문에 그냥 저기 현금 빼버리고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니냐, 신고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자칫 위험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책자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세금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배당 같은 경우에는 금융소득이라 그래서 2천만 원까지는 분류과세 이렇게 15.4%로 해서 과세가 되고요. 그리고 2천만 원 초과 시에는 이제 다른 소득이나 합산은 되지만 이제 배당 세액공제라 그래가지고 이 배당받는 부분만큼은 세액을 일부 감액시켜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셔서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지 한번 논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자금을 빼돌릴 경우에는 이제 세무당국에서 세무조사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만약 걸렸다. 그러면 그 금액만큼 세액이 추징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 꼭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죽음의 가장납입일은 뭐냐? 죽음이라는 게 이제 그 법인에 설립할 때 자본금을 납입하잖아요. 그게 뭐 500만 원이 됐든 1000만 원이 됐든 1억 원이 됐든 실제로 그 통장에다 납입을 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만 납입을 안 하고 가짜로 회계 처리로만 납입한 걸로 하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은 조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은
내게 아니고요. 어떻게 별도의 하나의 주체라고 따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별도의 돈 관리가 필요하고요. 어떻게 돈을 인출하고 입금하는 그런 이러한 절차들을 다시 한번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서 업무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자, 분식결산이란 무엇이냐? 매출액을 크게 부풀려 가지고 결산하는 것을 말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이익을 늘리는 것도 있고 가공 경비를 늘리는 그런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티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부가가치세 매출 매입 신고를 매 기수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고한 금액을 크게 벗어난다면 세무당국의 검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세무조사가 발생이 됐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전하게 가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여섯 번째, 지출 증빙 관련된 사항인데요. 원칙적으로 모든 매출과 3만 원 이상의 매입 같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의 증빙을 통해서 장부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증빙이 없을 경우에는 물품 가액의 2%의 가산세가 부과가 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경비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자료상으로부터 매출 매입을 했다, 그럼 어떻게 지금 당장은 문제가 안 될 겁니다. 하지만 2, 3년 뒤에 나중에 자료상에 대해서 세무조사가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자료상과 거래한 당사자들에 대해서 세무조사가 파생이 되거든요. 그럼 이 과정에서 저희 또한 세무조사를 맡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료상인지 몰랐다 라고 하는 부분들은 납세자가 입증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동조하고 했다 그러면 거짓과 부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각종 가산세가 부과가 되고요. 최악의 경우는 고발 처리까지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조심하셔서 거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7번째 항목은 세금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되게 힘들어요. 그럴 경우에는 세금의 납부를 조금 늦출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사유들이 있지만, 크게 이제 재난이나 뭐 도난을 당했다, 혹은 손실이 너무 많이 발생했다, 아프셨다, 이러한 부분들의 사유가 있으면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 담당 조사관과 전화를 통해서 이러한 사유로 납부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8번째,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계신 그런 대표님을 대상으로 한번 참고해 보실 만한 사항인데요. 자녀한테 사업장을 물려주고 싶으시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법인의 주식을 증여하는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 특례 제도, 두 번째, 가업 상속 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살아생전에 자녀한테 법인의 주식을 증여하거나 혹은 나중에 돌아가셨을 때 상속을 받으실 때 신청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어떤 부모 자녀의 나이 요건, 그리고 부모님의 근속 기간, 그리고 자녀가 대표이사에 취임을 해야 된다든지, 또 자녀가 거기에서 10년 이상 장기 근속을 해야 된다든지 등의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이 되게 까다롭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지만, 이러한 것들이 충족이 됐을 때는 일반적으로 증여세, 상속세 과세할 때보다 세율이 상당히 낮아집니다. 이러한 혜택들도 있기 때문에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주고 싶으시다는 사장님은 세무대리인과 한번 상담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9번째, 혹시 세금을 적게 냈거나 제가 부당한 일을 당해서 억울하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세금을 내가 적게 냈을 때는 수정신고라 그러는데요. 이제 2년 이내에 이 부분을 바로잡으면 가산세가 감면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오류된 게 있으면 빨리 바로 잡으셔라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혹시 내가 세금을 과다하게 냈다, 뭐 그때 당시 세금을 신고했을 때는 뭐 세액공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몰랐지만 나중에 그런 거 알게 됐어요. 그러면 세금을 과다하게 냈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경정 청구라 그러고요. 통상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5년 이내에 꼭 청구를 하시고, 각종 계약서나 영수증, 송금 내역 등에 대한 증빙서가 꼭 필요하니 이러한 부분들을 갖춰서 세무 대리인을 거쳐서 경정 청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근데 이 억울한 일이 뭐냐? 세무서에서 뭔가 취득 자금이라든가 뭐 부가세 등등 소명하라고 올 때가 있어요. 뭐 이거에 대해서 소명을 했거든요. 근데 되게 억울하게 거절이 됐어요. 그 세금이 부과가 된 거 하나, 혹은 세무조사를 맡는 과정에서 되게 이슈가 되는 항목들이 있어요. 근데 이 쟁점에 대해서 되게 뭔가 내가 억울하다,
억울하다면 첫 번째, 과세 전 적부 심사 청구라고 있습니다. 납세 고지서를 받기 전에 한 번 더 검토해 주십시오라고 청구를 하는 겁니다. 통상 부과하거나 고지한 곳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이 단계를 거의 받지 않고 불복 청구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불복 청구라는 건 뭐냐면 이의 신청, 심사 청구, 심판 청구 이렇게 총 3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국세청이나 조세심판원, 뭐 감사원 등 이런 곳에서 내가 억울하다라고 청구를 하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는 행정소송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 10번의 내용은 이제 국세청 자체적으로 이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고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번부터 10번까지 개념에 필요한 기본 지식을 설명을 드렸고요. 나머지도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